네, 2부 돌아왔습니다. 예. 1부에서는 그 최강점과 디테일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최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오래 하고, 가장 잘하고,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한번 스스로 사색하면서 그렇게 한번 내 컨텐츠랑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답이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고객을 얼마나 관찰을 잘 하느냐,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일부 강의가 기초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부 강의는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부, 1부가 저는 크게 심화 기초가 다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누구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고수가 될수록, 또 전문가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베이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그리고 기본,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2부는 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시대에 맞는가,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충실, 기본 튼튼.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데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아마 그런 경영에 대한 성과는 거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약 한 45분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2부 제목은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마트 도구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굉장히 많죠. 비대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 사업, 어떤 이런 마스크 펄프, 재지 주가도 엄청 오르고 마스크 만드는 사람도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비대면 시대에 어울릴 만한 그런 교육 컨설팅, 교육 그런 컨텐츠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더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 ThinkWise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사 과정을 사실 지금 이수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ThinkWise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화 마케팅, 또 퍼널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고객 선택 설계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도구라고 하면 사실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나 구글, 그리고 네이버 이런 플랫폼들도 어떻게 보면 다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하는 에버노트, 노션, 그리고 IM 웹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스마트 도구와 저는 친해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조금 생긴 거는 좀 디지털을 잘 다룰 것 같이 생기지만 좀 약간 농부 스타일이라서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좀 뭔가 기계치도 약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고장 나면은 제가 제 손으로 잘 못 고쳐요. 그만큼 스마트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스타일부터도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도구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 팀 페리스라고 하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저자가 있죠. 유명하죠. 팀 페리스가 아마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뭐 이런 책도 쓰고 뭐 타이탄의 도구들 엄청난 초대형 베스트셀러잖아요. 거기에서도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면은 타이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바로 타이탄이라고 말하는데 그 타이탄들은 그 도구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삽이 아닌 삽 대신 포크레인 도구를 모았고 내가 어떤 뭐랄까 핸드폰 뭐 옛날에 그 삐삐가 아닌 이제 최신 스마트폰을 이제 모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경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다 스마트 도구를 내가 많이 섭렵하실 수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처럼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 창조성, 업무 효율성을 지금보다 2배, 3배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스마트 도구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한마디로 건축 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건축 도면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실내 건축 디자인과를 전공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내 건축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거기서 전공을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제가 한 1년 반 정도 거의 2년 이상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맨 처음에는 조닝이라는 걸 합니다. 조닝이라는 말은 공간을 구분을 한다라는 말이죠. 공간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먼저 나눈 다음에 여기에는 화장실을 두고 여기에는 안방을 두고 여기에는 다용도실을 둔다. 이렇게 조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세우죠. 벽체, 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뭐 내벽 두께는 몇 개, 뭐 얼마, 외벽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도면을 실제로 저도 수백 장이 넘는 아마 1000장이 넘을 수도 있는데 수백 장이 넘는 설계 도면을 다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집을 짓는데도 꼼꼼하게 이걸 다 설계해가지고 벽체는 이거는 뭐 10cm로 하겠다. 아니면 이 공간을 뭐 우리 안방을 뭐 가로 세로 2m, 2m로 하겠다. 이렇게 안방이 2m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공간을 구획하고 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비즈니스 안에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드시려면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랬고 저 역시도 이게 디테일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가 새고 여기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비가 새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으셔야 10년, 20년, 30년, 100년 또 그 이상 가는 그런 내 사업체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 짜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간단한 툴, 양식은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다 구글링하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그거를 서치하셔가지고 요즘에 구글 같은 데도 다 양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와이즈든 퍼널 마케팅이든 BMC,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하면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라이프 세이버 되기. 세이버라는 말이 뭐죠? 구조대, 구조하다, 세이브, 살리다, 구호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속담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쵸?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하던 그런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을 이제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이제 환골 탈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라이프 세이버가 될 수 있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지? 그 세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ThinkWise 혹시 여기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네, ThinkWise는 말 그대로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 슬기로운 생각, 이제 생각을 좀 더 조직화한다, 체계화한다, 가시화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ThinkWise를 제가 7월 1일, 7월 2일에 사실 강사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강사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제 뭐 홍보할 수 있는 뭐 권한도 있지만은 뭐 ThinkWise 말고도 뭐 X마인드라든지 또 뭐 R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여지는 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써본 경험상 ThinkWise라고 하는 툴을 활용을 하면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내 인생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참 탁월한 도구라고 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그게 정말 최고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믿고 쓰셔야 아마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ThinkWise라고 하면 뭐 이번 부분은 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ThinkWise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너를 설계했었던 이제 화면에 대한 PQ가 프로젝트 퀄리티 콘텐트, 프로젝트 퀀티티의 약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IQ 들어보셨죠? IQ, EQ, SQ, 그리고 AQ. 그래서 뭐 지능지수, 그리고 뭐 감성지수, 역경 극복지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PQ 시대라고 합니다. PQ 시대라고 하는 말은 누가 최초로 만들어낸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ThinkWise를 만드신 정영규 대표님도 하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마인드 프로세싱의 시대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마인드를 얼마나 프로세싱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체계화하고 조직화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인드 프로세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오늘 PPT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도 지금 ThinkWise 강사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제가 이제 특강을 지금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는 있지만 빌 게이츠가 한 10여 년, 20년 전에 그런 말을 이미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hinkWise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불과 몇 년 만에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20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산 토종 어떤 생각 정리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정리 도구를 PQ 한다는 건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P의 약자는 바로 프로젝팅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다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기획. 얼마나 내가 앞으로의 삶을, 내 사업을 기획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집 짓는 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어떤 수단으로 가겠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타고 가겠다. 자전거로 가겠다. 걸어서 가겠다. 이런 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본다면 이런 걸 내가 날짜를 계산하고 수단을 생각하고 혼자 가겠다. 누구랑 가겠다. 이렇게 그 프로젝팅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이제 ThinkWise가 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봐도 얼마나 사업은 기획이 정말 한 반 이상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 정도는 기획에 달려있고 나머지 반은 실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ThinkWise로 이렇게 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널이 이제 뭐죠? 퍼널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바로 깔때기. 이게 깔때기 모양인데 이 화면은 사실 제가
또 이제 인지 설계 마케팅, 선택 설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그 수업의 내용에 있는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건 어디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혼자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뭘 뜻하냐면은 고객이 내가 원하는 내 접점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데 고객이 나를 처음으로 노출돼서 만났었던 그 접점의 순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치 강을 건너듯이 상대 고객님이 저쪽 편 강에 있고 내가 이쪽 편에 있다면 고객님이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징검다리를 하나를 넘어왔어요. 하나를 넘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다리를 넘어오면 내 고객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데 그 고객이 내 상품이 뭔지 딱 보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 상품을 만나서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설계를 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경쟁력이 아니라 고객에게 딱 필요한 그런 정보만 딱 적재적소에 이걸 딱 고객한테 보여주고 노출시켜주면 고객은 그 동선대로 따라온다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큐로 시작하는 말? 큐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객이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고객 동선을 만들어주는 건데 가장 좋은 걸 선별해서 분류해서 가장 좋은 걸 제안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박물관 같은 데에서도 큐레이터가 있고 이제 강의 큐레이터도 있고 하는데 여튼 이렇게 Think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고객 구매 동선을 이렇게 짠다. 그게 바로 자동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아까도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할 때 30대 여성, 30대 주부를 주 타겟으로 해서 배송 시스템을 이제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부님들은 아침에 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해야 되는데 전날에 이걸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좀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된장도 오고 호박도 오고 막 이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그 맞춤 서비스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꽃이 됐든 아니면은 식물 관리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서비스가 됐든 고객이 필요한 시간과 그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접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놔준다는 말이죠. 징검다리를 여기 놔주고 고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서 또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널 설계 사례를 잠깐 보시면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F라는 말은 퍼널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퍼널 1부터 해서 시술, 그러니까 F6, F7, F6이 됐을 때 이제 최초의 내 고객이 된 거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를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땄는데 처음에 이제 고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뭐 네이버 광고나 뭐 구글 광고나 이런 걸 만약에 광고를 태웠어요. 그러면 10명이 내 광고를 봤어요. 근데 그 광고를 봤는데 1000명 중에서 200명이 성형외과 만약에 이벤트를 한다. 뭐 무료 상담을 해준다라고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1000명한테 노출을 했고 200명이 나 상담 받을래요 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성형외과에 와서 이제 내방을 했고 내방을 하고 나서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00명이 노출이 됐다가 이제 상담하는 인원이 40명. 그러면은 이제 4%가 되겠죠. 4%의 이제 전환율. 이런 거 이제 퍼널 설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엄청나게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마케팅도 많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퍼널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 사실 고객님이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 꽃집이 만약에 1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꽃집으로 갈까? 저기 꽃집으로 갈까? 고민을 할 때, 아, 우리 꽃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다리를 이렇게 놔주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계속 반복해서 오실 수 있게끔 하나의 고객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설계해야 되고, 지금은 고객의 선택을 설계한다. 큐레이팅을 한다. 그래서 선택 설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또 이 강좌도, 저도 이 강좌를 사실 작년에 이수를 했고, 이걸 지금 제 비즈니스에 지금 녹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계속 자동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도 선택 설계 검색하셔가지고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로 보시면 예약을 하고 시수를 받은 사람이 33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매 전환이 3%가 됐다라는 말이고, 한 번 실수를 했던 사람이 또 다시 시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퍼널에서 이렇게 3%의 구매 전환율이 됐고, 재술, 또 재재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최초 고객에서 이제 2번 반복 구매 고객, 이제 충성 고객, 그리고 이제 VIP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도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니면 또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대기업들은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 관리도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학습하고 공부하시면서 저랑 같이 고객 동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 자동화 마케팅을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가 어렵지, 나중에는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객이 구매될 수 있게끔 온다라는 말이죠. 저도 사실 SK 통신사를 사실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통신사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SK 톡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 대기업 마케팅이 정말 무서운 게, 거기서 한번 구매를 하고 나니까 매주 와요. 매주 지금 이번 주 안에 이거 안 사면 5% 10% 할인 쿠폰 날라가니까 빨리 써라. 그렇게 이제 계속 마케팅 오거든요. 물론 SK톡딜은 통신사 할인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하면 할인율은 높긴 한데, 반복 구매를 만들기 위해서 쿠폰 지급해주고 또 계속 이벤트 문자가 하루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지겨워가지고 지금 수신 거부 차단해 놓으려다가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 그냥 내가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거부는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불필요한 거는 차단을 해 놓으시지만,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를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신 다음에 내 사업에 적용을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 부분을 많이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체들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 그런 광고도 문구 한 줄 한 줄에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마케팅 팀에서. 그래서 그렇게 잘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만약에 꽃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고객 생일을 입력을 했어요. 만약에 8월 15일이 광복절이 만약에 내 생일이에요. 고객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 한 달 되기 전에 이제 이벤트 물자가 갈 수 있게끔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희 꽃을 하시는 분들은 제 책에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매월 14일이라고 하는 이벤트 데이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데이를 놓치지 마시고 14일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저희의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벤치마킹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그 중에 한 군데인 국가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제가 국가를 알고 나서 저도 꽃 정기구독을 꽤 오랫동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식물도 정기구독해서 받아보고 꽃도 정기구독해서 받아봤는데 지금도 저는 지금 꽃 정기구독을 받은 지가 지금 한 3년, 4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꽃 정기구독에 관련된 국가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저 안 지우고 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짧은 그 문구에 한 줄, 두 줄, 석 줄에 얘네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다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14일이 되면 한 2주, 3주 전에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느냐? 그러면은 이번 지금 이번 달이 8월 14일이 실버데이였던가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뭐 짜장면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다 있는데 저도 완벽하게 외우진 못하지만 뭐 다이어리 데이도 있고 무슨 뭐 링을 나누는 10월이 아마 실버링 데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를 챙겨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2주 전에 3주 전에 미리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고객님들이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퍼널을 만약에 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벤트에 참여는 안 하시더라도 이번 주가 아니면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 이벤트 다음 달 데이에도 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를 만들어 가면 고객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객을 관찰을 하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데이터 그린데이군요. 8월 14일은 그린데이.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 있는데 위에 줄은 1000명이었었던 사람이 3명, 그리고 아랫줄에는 1000명이었던 사람이 이제 1명이 됐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봐서 또 다른 이벤트로 이제 노출을 시켜보기도 하고 또 다른 광고 이미지나 문구를 돌려서 고객 반응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수정, 개선, 보완을 하면 되고 전보다 더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아졌네? 그러면 마케팅을 잘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 그걸 가지고 더 밀어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를 돌려보면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동화 스마트 도구 툴 활용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집 짓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우리가 가게를 열 때 아까도 제가 이렇게 조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내 건축 도면을 짤 때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구획을 하는데 그거가 거의 지금 흡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표 아니면 캔버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줄여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래서 BMC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화면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카카오뱅크 공모주 오늘 오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역대급 최강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십 조가 몰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카카오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다음이랑 합병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는 그때 우리 처음에 카카오톡 막 무료로 막 이제 공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짜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딱 두 개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이 표는, 이 캔버스는 총 9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블럭이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중간에 있는 가치 제한 VP랑 그리고 고객 CS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 타겟팅.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십은 어떻게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널은 어떻게 하고, 고객과의 접점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벌고, 그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요해야 할 활동은 KA, 키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활동은 뭘 해야 되고, 우리의 핵심 자원은 뭐고, 키 리소스는 뭐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적인 제휴 파트너는 누군지, 어떤 제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 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타일란다 이제 패션 쇼핑몰로 해서 대박이 난 그런 젊은 여자 CEO가 있잖아요. 그 스타일란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디죠? 루이비통 그 명품 그 브랜드 그 기업의 인수가 엄청난 가치로 수천억, 5천억 원인가? 엄청난 가치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타일란다의 대표도 그 사업 계획서를 100번을 넘게 수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비단 스타일란다뿐만이 아니라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고객 그 가치를 어떻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10장, 20장 이렇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유통 채널을 한다 그러면 내가 판매를 어디다가 할 건지,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건지,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은 뭐 옥션에다 할 건지, 아니면 쿠팡에다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에다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거라면은 뭐 어디 역 주변에다 할 건지, 아니면 어디 세미나 강연장으로 오게끔 할 건지, 이렇게 사실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체계화 시켜 놓고 사업을 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내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꼭 적어 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이 양식은 저도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제 사업을 더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 컨설팅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몇 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받았었던 그 양식을 제가 잘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사장님들 만나면 이 양식을 제가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이랑 똑같은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똑같은 건 없으니까 이거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시고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링 하셔서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알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다루시면서 캔버스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뭐 이런 사업계획서 같이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있으면 또 주시고요. 세 번째 영역은 아까 뭐였다고 했죠? 제가 2부가 전체 개요가 날마다 성장하는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고,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 도구 활용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거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라이프 세이버가 되는 길인데, 라이프 세이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저희 일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식물 키우기와 자기 관리하는 이제 내용을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제가 좀 자랑일 수도 있고 부끄럽지만, 이 식사 시간 일반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인증하는 거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은 100일 동안 그때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요.
한 가지는 매일 내 푸사래. 내 셀카를 이렇게 찍어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예, 개구리 뒷다리 미소를 짓고, 그리고 셀카를 찍어서 그걸 단톡방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그런 100일 동안 100개의 미소 셀카가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미션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식물에 대한 거를 찍고 식물 일지를 한 줄씩 적는 그런 미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100일을 하다 보니 이제 본의 아니게 1등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좀 약간 게임처럼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게 신분의 어떤 격차를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평민에서부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수신 그리고 제가 치국 평천한데, 이거를 바로 식물 키우기와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앞에 식물이라고 하는 식자를 붙여서 수신 대신에 식신, 그리고 제가 대신에 식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천하를 하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점수화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다 이거 제가 매일 카톡방 이거 100일 동안 보면서 그때 인원이 한 50분, 100분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내외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등부터 이렇게 10등까지 이렇게 점수를 직접 다 체크를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제 미소 셀카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좋았던 점은 매일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다 보니 내가 뭔가 이렇게 미팅이 있거나 어떤 고객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거울 한번 보고, 사진으로 내 핸드폰으로 한번 셀카 한번 찍고, 미소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지어보고, 그러고 이제 미팅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 꽃집 사장님들도 이제 9시에 보통 문 연다라고 하면 한 10번 정도만 셀카를 찍으면 엄청 얼굴이 좀 표정이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찍을 때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찍고 세 번째 찍고 하면 내가 내 얼굴 내가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울이 먼저 웃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좀 자꾸 다시 보고 또 보고 셀카 찍고, 그러면 한 10번 정도 찍으면 앞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좀 별로 이제 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지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셀카, 미소 셀카 한 장만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그거를 이제 100일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할 이제 좀 서비스도 이제 갖추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그게 미소 셀카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작은 행동을 매일 100일 동안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해보시면 아마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라이프 세이버라고 한 이유가 그 SAVERS가 총 6글자인데 그 6글자가 앞에 그 영어 알파벳의 그 앞글자거든요. 첫 번째 S는 바로 사일런스의 약자입니다. 사일런스는 아시겠지만 침묵, 명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걸 하루에 다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중에서 딱 단 한 가지라도 이걸 매일매일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면,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내 일에도 도움이 된다. 이건 제 사례인데요. 제가 한참 열심히 엑셀로 자기관리를 했을 때 그때 제 체크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제가 10번, 13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엑셀로 표로 만들어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다 사명문을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감사의 일지를 썼나요? 아니면 금주를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장부 적으셨나요? 여러분들 꽃집 사장님들 일하다 보면 퇴근하기 전에 오늘 내가 돈 얼마 벌었지?
이제 그 카운터 열어가지고 이제 돈 계산해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이라면은 이제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위해서 시제 맞춰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하다 보면 이거 누가 체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장부 같은 것도 그냥 하루 이틀 좀 몰아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됐는데, 저도 역시도 그랬어요. 뭐 매출이 없는 날이 있더라도 매출이 없다라고, 매출 빵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그날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는 매출이 있을 때 그것도 잽싸게 적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면서 1년 단위, 6개월 단위, 분기 단위, 월간 단위, 주간 단위로 내 목표 관리, 매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스스로 경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업 선물이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난 김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개업할 때 사실 요즘에 제일 좀 핫한 식물 중에 하나는 금전수거든요. 금전수. 예, 금전수가 이제 영어로는 머니트리라고 해서 잎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생겨가지고 사실 다육식물과예요. 다육식물과라서 물은 보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참 편하고 약간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햇빛이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업식 때 선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꽃말도 좋고 번영, 그리고 풍요, 그리고 돈이 생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금전수가 저는 딱 떠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자기 관리 시스템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게 있으시면 나는 이렇게 아침에 뭐 수영을 해요, 아침에 등산을 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책을 꾸준히 읽으려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독서 모임을 잠깐 멈추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책은 읽기 위해서 하루에 뭐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AVERS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리면, S는 silence, 그리고 A는 affirmation, 그래서 확언, 확신의 말, 그걸 확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2가지 확언을 지금 평생 동안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 2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나에겐 왠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 2가지 확언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확언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나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 귀로 듣고, 그러면 스스로도 이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확신의 말이고, 그 다음에 V는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시각화하고 상상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미라클 모닝에서는 이 6가지 항목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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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하루에 6분 정도는 이걸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1분도 길다라고 하면은 그냥 10초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일어났을 때 10초 정도 명상 딱 하고, 그리고 확신의 말 10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한번 외쳐주고, 그리고 시각화, 상상 한번 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의 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잠들 때 미소를 짓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다 그러면서 잠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힘들었네 이러면서 잠들 것인지 딱 10초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SAVE는 바로 엑서사이즈의 약자입니다. 운동하는 거죠. 엑서사이즈, 활동, 운동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1분 정도 운동이 어렵다 그러면 10초만이라도 운동하시는 거예요. 10초면은 보통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개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아마 삶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R은 리딩, 독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S는 스크라이빙, 적는 거, 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AVERS가 돼서 내가 인생의 라이프 세이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천왕봉 여기 올라갔었던 그때 희열을 생각하면 너무나 또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지금 또 코로나 끝나면 다시 또 등산도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지를 미리 밤에 자기 전에 정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지기 때문에 미리 다음 날을 내가 미리 계획하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잡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 30분을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아니면 미라클 모닝을 뭐 10초씩 6개면 1분이니까 내가 일어나면은 10초 정도 그냥 침묵했다가 10초 정도 푸시업 3개 했다가 1분이면은 사실 6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일 아침을 계획하고 잠든다. 저는 이거 미라클 모닝 공유 릴레이도 해봤는데 이때가 가장 부지런하게 활동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동들,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이렇게 기적을 만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다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집 사장님이라면 내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꽃을 공부하고 꽃말이 뭔지 그렇게 하나씩만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되실 거고, 이 식물의 탄생화가 뭔지 아니면은 다 있거든요. 8월 달에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탄생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하나씩 꽃을 공부하고 식물을 공부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되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이겠죠. 꽃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아니면 1000일 동안 아니면 10,000일 동안 내가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인생이 바뀔 겁니다. 뭐 이건 잠깐 여담이지만 정토의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00일이면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매일 108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8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새벽 기도가 됐든 아니면 큐티가 됐든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서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지를 적으시면서 우리가 인생도 바꾸고 사업도 바꿔나가시는 그런 현명한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냥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날 텐데 우리가 담쟁이라고 하는 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담쟁이가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절망인 벽이라고 했을 때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결국에는 그 담쟁이 그 벽을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혼자서는 어렵다면 여럿이서 같이 손을 잡고 그 절망의 벽을 올라가셨으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주십시오. 질문. 질의응답 딱 한두 분만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주는 게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고 크리스 가드너, 월스트리트의 전설, 노숙자였다가 억만장자가 된 그런 전설이죠. 영화에도 나오는데 여튼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감사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잘 극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팁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팁은 저한테 있지 않아요. 아마 선생님들한테 있으시기 때문에 명상하시면서 내 내면에게 물어보시면 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팁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